오토노모라는 기업이 한마디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예요. 데이터 플랫폼이 오토노모고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준화시켜서 결국 인터넷이 연결된 커넥티드 카의 데이터로 얘네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인데 되게 초창기 시장, 여기도 진입이 되게 초창기 시장이라는 거겠죠. 매출은 2021년에 300만 달러예요. 되게 적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2025년에 약 20배 조금 안 되게 5억 7,400만 달러 매출이 급증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근데 오토노모가 중간에 있고 직접 고객, 뭐 간접 고객, OEM, 그 다음에 테크 파트너까지 해서 이렇게 모든 파트너 전체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OEM 자동차들, 그 다음에 직접 고객은 렌트카 뭐 이런 업체, 블룸버그 뭐 이런 데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마존,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다 있어요. 밑에도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도 다 있다고 있는 되게 독특한 기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현재 OEM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약 4천만 대, 커넥티드 카를 만드는 대수가 지금 4천만 대 정도 있어요. 이 4천만 대가 매일 43억 데이터 포인트를 생산해내거든요. 이 데이터 포인트가 API를 통해서 데이터 접속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와 개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 데이터 표준화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가장 떠오르는 기업은 스노우플레이크죠, 그죠? 데이터를 표준화 시키는 거, 팔란티어의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에 표준화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결국 플랫폼이 되겠다는 뜻이고요. 특허 출원 중인 API 자체가 특허 출원 중인 기술인 거예요. IP가 되는 거죠, IP. 한마디로 다른 쪽과 비교해보면 결국 데이터를 애그리게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물리면 데이터를 끌어와서 만드는 거니까, 로쿠나 트레이드 데스크처럼 약간의 중립적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자기는 중립지대에 있는 거죠, 그죠? 한쪽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끌어올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중립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데이터의 종류만 150가지예요. 리얼타임으로 들어가거나 히스토리컬 데이터 포함해서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관련해서 움직임, 방향, 뭐 안전성, 모든 데이터인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의 엔진의 어떤 상태부터 온도, 속도, 뭐 위치, 연료나 뭐 배터리의 어떤 수준, 레벨 수준, 뭐 정도, 안전벨트 상태, 뭐 이런 다양한 150개 이상의 데이터 메타 매개의 변수를 수집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OEM 그 자동차 전체에 다 이걸 끌어와서 표준화하는 거예요. 표준화 시키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디 건지 모르게 익명화 시키는 거예요. 표준화가 돼야 되니까 익명화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클린, 정제를 해서 모든 곳에 다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AI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더 강화시키는 거죠. 아마 데이터 분석 기업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랑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모든 일을 다 하죠, 그죠? 자동차, 그 다음에 보험사, 딜러십, 대중교통이나 뭐 교통 이런 쪽, 금융, 스마트 시티 이런 쪽으로 다 하는데, 보시면 금액 있죠. 세그멘트별로 다 이렇게 돈을 받고 데이터를 파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볼륨도 현재까지 운전자가 주차할 곳을 찾도록 돕는 거, 렌터카 회사가 실시간으로 빌려준 차량의 모니터링 하는 것도 돕는 거, 여러 수백 가지 사용 사례가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는 보험사,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가 사용량, 그거에 따른 보험료 산출, 그 다음에 또 어떤 보험료 청구와 관련돼서 좀 더 나은 청구 처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 사례에 따른 사용 기준 요금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네들 그거고, 지금 그 자동차 데이터 쪽이 상당히 커지게 될 거죠. 결국엔 모든 자동차가 연결이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뒤에 자율주행까지 가겠지만, 그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건 거대하게 커지는 거고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거의 오토노모가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뒤에 말씀드릴 거고, 현 상황이 어쨌든 매출이 일으키면서 선순환 구조로 이제 돌기 시작하는 그 첫 단계라는 거죠. 현재 보시면 커넥티드 카의 미국 같은 경우 신차 판매의 95%, 유럽 같은 경우는 100%, 일본의 신차 판매의 90%가 이쪽을 사용하고 여기랑 상당히 높죠, 그죠?
그리고 2030년에 10년 뒤에 오토노메 TAM을 보면 금액이 이게 지금 700억 달러예요. 700억 달러. 사스 이야기 하겠지만 이게 더 커지는 시장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이 전체가 규모가 700억 달러라는 소리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매출도 5년 보면 지금 자동차 군에 있는 그 고객들 이쪽도 11배로 커지는 거고요. 또 인슈어런스 보험 쪽은 68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분석 관련해서 이게 맞다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현재 오토노모가 이 분야의 확실한 리더이고 그 근거는 현재 OEM 파트너의 80%가 오토노모와 파트너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80%면 거의 독점이죠, 그죠? 거의.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사스 쪽이 2025년이 되면 매출의 절반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는 이쪽 마켓플레이스 자동차 이쪽이 절대적인데 여기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자체 데이터 브로링 엔진이 분석 엔진 같아요. 자세한 건 저도 뭐 요런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요거가 있고 데이터 허브가 있고 그다음에 IoT 허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직 통합을 시키는 그림인데 마지막 보시면 분석, BI 이런 쪽 다 연결되는 거죠, 그죠? 이게 데이터 분석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IT 허브랑 데이터 버링 엔진 이쪽에 수직적 모듈을 제공해서 전체 이 둘 다 아까 봤던 이 둘 다에서 양쪽의 어떤 데이터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내용도 좋지만 숫자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숫자가 매출이 300만 했는데 지금 5억 7,400만 달러까지 늘어나는 게 이대로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앞서 봤던 그 마켓플레이스 매출과 사스 매출 비교하면 8대2에서 5대5까지 당연히 사스 매출이 수익성이 더 훨씬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성도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밑에 보시면 에비타가 2024년 되면 플러스로 돌아서고 마진도 지금 2025년 60%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뭐 얘들대로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자동차인 고객 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들하고만 했으면 좋겠죠 그죠? 수십 개 OEM과 협력하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자동차 기업을 운영한다고 치면 그러지 않고 싶겠죠. 반대로 오토놈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차량의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야 개별 OEM 업체들하고 협상력을 높여서 가격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매출을 이렇게 늘리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 같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많은 자동차 회사가 있기 때문이겠죠. 공급 사이드 쪽에 업체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즉 데이터가 하나만 가지고는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데이터를 단일 OEM만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도 전체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가 제공하는 게 더 좋다는 부분이죠. 핵심은 오토노모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특허 출원 중인 기술이 자동차 모델, OEM 모두에서 차량 데이터를 표준화한다는 거예요. 표준화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결국 얘가 플랫폼이 되고 핵심이 되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한 앞서 말했던 OEM의 입장에서도 트래픽 관리 작업 같은 사용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도 모든 OEM에서 집계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된 과정이 멀티플 OEM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표준화시켜서 이 버링 엔진을 통해서 정제시켜서 강화시키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원 유니파이드 시큐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만 그런 건 있겠죠. OEM들도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접속 권한을 주는 거니까 언제든지 제어권을 가질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쪽에서 뭐 혹시나 더 크게 뭐 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많은 영역이 있지만 자기 오토노모가 하는 영역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주요 위험은 현재 이 사용 사례가 너무 초기 단계라는 거죠. 앞서 말했던.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참여 업체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마켓플레이스 쪽에 시장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더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 그 보험사 관련해서 사용량 기반 보험 같은 경우 상당히 단기 보험이기 때문에 좀 짧게 끝나고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차량 관리 부분은 장기로 또 ABS랑 하고 있는데 이거가 되게 큰 계약이거든요. 다른 곳하고도 하게 되면 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경쟁 관계에 있어서 다른 업체들과의 어떤 비교를 해보면 현재 첫 번째를 봐도 중립성 면에 있어서는 오토노모는 다른 데와 연결이 없고
영국에 경쟁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이쪽은 반 정도 되죠, 그죠? 반중립이고 여기도 독일도 그렇고. 근데 여기 있는 테크 벤더들은 거의 중립이 아니란 뜻이고, OEM 파트너는 오토노모가 지금 16개인데 다른 데는 두세 개, 세 개 없고, 자동차 지금 커넥티드 카 자동차는 4천만 대인데 지금 1천만 대, 1250, 예, 1250만 대, 뭐 이렇고, 글로벌한 상태고, 미국 반, 유럽 반, 유럽, 뭐 이런 상태다. 뭐 이건 뭐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패러미터는 지금 150개 이상의 그 데이터 패러미터를 쓰는데 지금 8개, 20개, 자기들이 월등하다고 보여주는 거겠죠. 테크놀로지 부분은 그렇고, 마켓 파트너, 고투 마켓 파트너는 지금 현재 절반 정도 되니까 낮다고 보여지는 거겠죠.